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시장이 꽤나 많이 빠졌다가 장 중간에 올라오는 그런 날이긴 했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의 키워드를 잠깐 보면은 이제 새 정부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2025년 UAM 도시항공개발 진행 계획으로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폴란드, 불가리아에 천연가스를 공급 중단한다라는 소식에 천연가스 관련주랑 원유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러시아발 이 에너지 대란이 계속 이번에 천연가스도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석탄 화력을 이 발전소를 증가한다라는 소식에 석탄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2025년 착공 계획으로 관련주 상승하고, 또 시간 외에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물류 대란 이슈로 해가지고 물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은 사료 곡물 관련주가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인, 이 수급이 결국에는 이 천연가스 쪽으로 좀 갔다라고 보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들이고요. 베셀하고 파이버 프로를 이게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파이버 프로가 오늘 대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새 정부 2025년 UAM, 그러니까 UAM이 그 도시 항공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진행 계획으로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으로서 정부에서 특히나 이제 차기 정부가 거의 첫 번째로 내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버릴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국정 과제로 삼는다라는 건데, 모빌리티라는 게 네이버 사전에서는 유동성 또는 기동성을 뜻하는 말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빌리티 사업을 주로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교통으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 UAM 관련된 종목 어제부터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는 자율주행차도 엮여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들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나중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차트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버 프로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갖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인화 및 자동화의 필수 하드웨어인 하이엔드급 광섬유 광선 센서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UAM 컨소시엄에도 초청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일하다라는 내용 자체가 참 재료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셀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계열사인 베셀 에어로 스페이스가 이 한국항공우주랑 현대차와 정부 주도 자율비행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해서 베셀이 상승을 좀 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한번 보면은 파이버 프로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런 2연상, 연상을 2번이나 갔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대장, 지금의 모습에서 대장은 파이버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차트 자체에도 이런 박스권을 만든 뒤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제 관심 종목에서는 거의 1순위 종목입니다. 나중에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가지고 떨어지면은 매수하기에는 딱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베셀도 이제 원래 그 UAM 바닥권에서부터 올렸던 그런 대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까지는 이제 북마크 지정하고, 기산텔레콤이나 네온테크 있죠. 이게 오늘 분명 이런 두 개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기산, 그 다음에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음봉으로 떨어진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이 종목을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앞에 있는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가 만약 떨어지는 날이면은 이 기산텔레콤이나 네온테크는 더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폴란드랑 불가리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소식에 천연가스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폴란드랑 불가리아는 이제 유럽인데요. 이거를 봤을 때 유럽에 이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뭐 러시아에서 명분 자체는 가스 대금을 루블화, 그러니까 러시아 화폐로서 결제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죠. 지금 서방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 루블화를 계속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폴란드랑 관련주들이 이제 대성에너지부터 해서 GSE가 이렇게 상승을 좀 했는데, 일단 오늘은 대성에너지가 대장주입니다. 대성에너지가 대장주이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랑 엮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이 6월 1일 날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그거 관련돼서 한 번 더 엮여가지고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성에너지 이제 바닥권 이 앞에서 상승을 했다가 크게 이제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그냥 하락을 했다가 그냥 별 움직임 없이 그냥 이 구간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GSA 같은 경우는 원래 대장이었는데 오늘만 따지고 봤을 때는 대성에너지가 좀 대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상승을 한번 하고 그 다음날에 이제 이렇게 계속 빠진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승을 할 때 다음날 이 파동 있죠, 이 상승 파동, 이때 거래량 자체가 뭔가
이런 박스권 내에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이런 모습 자체는 뭔가 세력이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진 거다. 그럼 여기서 이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자신의 물량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천연가스의 가격 자체가 그래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새벽에 천연가스가 아예 폭락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7%. 그래가지고 이런 개파락을 했는데, 이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한번 종목을 볼 수 있겠다. 뭐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보면은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천연가스 좀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거에 대한 원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결국에는 여기서 돈이 터진 구간, 이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돈이 터졌기 때문에 높은 구간에서 이 돈을 다시 찾으러 가기 위해서는 밑에서 이런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 보다 낮은 가격에서 세력이 재매집, 여기서 돈을 다시 투입을 하면서 매집을 한 뒤에 주가를 한번 상승을 시킨다라는 그런 원리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SH에너지화학, 경동도시가스가 있고요.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 일단 천연가스 가격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과 연관돼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천연가스랑 엮여 있는 게 대부분 그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이 흥하해운이 있었고요. 흥하해운이 이때 LNG 선으로 해가지고 이거 연료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제가 보면은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XTS 엔진은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여기 상한가, 그 다음에 상한가 연속적으로 나왔다가 이제 이런 이 첫 번째 가운데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고, 그 다음에 1승 LNG 관련된 종목들을 천연가스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치면은 저런 LNG선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면은 괜찮다. 뭐 가스관인 스틸 관련된 종목들, 철강 관련주들도 엮여서 또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 계속 몇 날 며칠 동안 봤던 이런 사료주, 약간 사료 이슈가 나왔다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이슈로 해가지고 뭐 옥수수 막 미리 상승을 하니까 막 사료주가 올랐다가 뭐 이 한두 종목이 이제 고점에 되니까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스 공급,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훈구석유, 대성산업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대장은 뭐니 해도 이제 중앙에너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29%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천연가스 이야기하면서 이따가 사료 관련주 움직임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스 공급 얘기는 방금 바로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과 중국 석탄 화력 발전 증가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올해 석탄 생산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늘리기로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중국은 석탄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이렇게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석탄의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석탄 이 채광을 하는 이 채광권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KPF나 GS글로벌이 상승을 좀 했고요. KPF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도 상승이 나오고 하는 모습입니다. GS글로벌은 단기 과열인데도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에너지 대란 관련돼서 이 석탄 화력을 그동안에 좀 줄이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추세였는데,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원래 유럽에서 처음 친환경 에너지 이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 에너지 대란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유럽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를 막상 해보니까 효율 자체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탈원전을 했던 것도 이제 다시 원전을 사용하는 쪽으로 돌리고, 특히나 지금같이 에너지 대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석탄 화력을 다시 발전소를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보니까 뭐 풍력이든지 수력이든지 이런 걸 해보니까 태양열도 그렇고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대란은 사실 좀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2025년 착공 계획으로 해가지고 시간 외에서도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이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국내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 짓는 해상공항 형태로 2025년에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상공항을 어떤 걸로 연관을 지어서 좀 봐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떠오르는 건 없더라고요. 해상공항. 그래서 일단 국토부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 추진한다라는 계획으로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 한국종합기술이 왜 올랐나 봤더니 이 예전에 제주공항
대구공항, 김해국제공항 관련된 이 설계를 담당을 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도시계획 같은 이 엔지니어링 분야들 있죠. 이런 기획과 설계를 하는 그런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제 있는 걸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차원에서 계획할 때 문제를 잡기 위해 이런 건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이 한국종합기술에서 맞지 않을까라는 소식에 한국종합기술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동일제강도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한국종합기술 일단 뭐 이슈는 좋아 보입니다. 뭐 가덕도 신공항. 근데 2025년이긴 한데 일단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봐줘야 됩니다. 동일제각도 그렇고요. 아마 시간외에서도 지금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삼보산업, 덕신하우징, 영화금속, 한국, 종합기술, 동일제각 뭐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지금 다 엮여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요. 그래서 좀 계속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물류대란 이슈로 해가지고 물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상하이를 봉쇄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 전역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공급난 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특히나 전 세계 경유를 하는 그 경유지입니다. 각 나라에서 중국을 한 번씩은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또 부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로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피해를 보는 게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자동차는 부품이 많은데 특히나 이 많은 부품 중에 핵심적인 한두 가지의 부품이 없으면은 자동차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지금 배송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난 문제들이 존재를 해서 중국 측에서 화이트리스트라고 코로나 방역 대책을 준수하면서 뭐 공장을 돌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이슈도 있지만 이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시 하락에 이게 잘 풀려야 다시 증시가 좋아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들이 생산을 해야 결국에는 그게 그게 매출로 잡히면서 기업의 주가도 상승을 하고, 이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강해져야 이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한솔 로지스틱스가 상승을 좀 했는데요. 한솔 로지스틱스 일단 오늘 11% 상승했고, 이런 박스권을 참 이쁘게 만들었다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뭐 좋은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은 뭐 많지만 펄어비스랑 크게 이제 사료 곡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가 빠졌는데 중국 시장에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했다라는 이 소식에 전날 6%가 상승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출시 다음 날인 27일 날에 매출 순위가 29위로 떨어지면서 부진한 매출이 기록이 되어 하락을 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앞에서 크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 계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른 게임주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임주가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악재도 나왔으면은 가격적으로는 이제 슬슬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에 와 있긴 하지만 투심 자체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판 모습이고요. 개인이 엄청 많이 샀는데 이런 데서 계속 사긴 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많이 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더라도 밑에서 좀 매집을 좀 많이 거친 다음에 좀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바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탑, 샘표,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손 FNG까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료 곡물주가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진짜 곡물 사료주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상승을 했던 이유 자체는 봤을 때 사실 그동안에 테마로 상승할 뭐 다른 테마 종목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계속 이 돈들이 사료 곡물주로만 상승을 계속 했었고, 이 돈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려면은 새로운 주도 테마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했는데 그런 따로 테마가 많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 UAM 관련돼서 어제부터 좀 상승을 또 했었고, 오늘은 이제 아예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그다음 원유 관련주로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이 이제 수급이 이동을 좀 한 모습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곡물 사료주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그 곡물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눌릴 때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기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은 일단은 이것도 팁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사료 곡물 가격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뭐 샘표부터 해서도 엄청 많고, 뭐 한일 사료도 있을 겁니다. 한일 사료도 그동안에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로 눌림 매매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4등분선 자동을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편인데, 그냥 저점 구간에서 고점을 이어가지고 4등분선 이런 가운데 타점과 여기서 이제 매수를 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자체가 무조건 여기서 매수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선에서 매수한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좀 오산이고, 그냥 중요한 원리는 이런 높은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낮은 구간, 점점 낮아지는 구간에서 이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매매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장주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를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뭐 3등주, 4등주로 매매했다가 반등도 안 나오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장주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로 일단 오늘 같은 날 이런 곡물 사료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이렇게 빠지는 날에 잘 보시면은 이 상승률이 이 퍼센테이지가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5%밖에 안 빠졌습니다. 특히나 얘는 상한가를 한번 찍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과 뭐 한탑이라는 종목도 사실 좋게 생각을 하고도 했는데, 이런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한가를 계속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KC피드도 괜찮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많지만 여기서의 이 관련 테마에서 대장은 오늘 고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산업 그동안에 상승한 것들이 더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 윗구간에서 오히려 일단 이 음봉으로서 사실 팔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래대금이 위에서 터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자체에서도 돈이 저는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들어온 게 결국 떨어졌을 때 다음에 한번 다시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빠진 종목들 기준으로 덜 빠진 종목이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고려산업과 한일사료를 좀 주로 볼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를 봤을 땐요. 한일사료는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될 거고, 이러한 원리 자체를 이야기하면 이 쌍방울 관련주를 약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뭐 비슷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얘도 쌍방울도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윗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결국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지만 네, 떨어지면서 이 거래대금이 안 터진다라는 거를 좀 관찰을 하면서, 이 종목이 일단 떨어지긴 하는데 거래대금이 안 터진다? 그럼 세력이 아직까지는 팔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이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쌍방울 관련주는 눌림을 안 했는데, 왜냐면 인수 관련된 이슈, 흉농차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 자체가 좀 너무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에 아예 눌림 매매를 아예 안 했었고요. 눌림 매매를 할 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까? 이 재료를 인식을 하고 이게 반등이 나와줄 재료일까 아닐까를 이제 잘 생각을 하면서 눌림 매매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좀 비슷하게 곡물 사료주의 미래가 사실 보면은 대성에너지나 이 GSE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천연가스 2월 말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유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이때 GSE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국제유가 관련돼가지고 이런 2월 말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올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봤냐면은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이제 매수해서 보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떨어질 때 제가 매매를 한 게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저점이랑 고점을 4등분선 그어가지고 가운데에서 그냥 1차 매수하고,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절반 매도, 그 다음에 좀 전고점을 넘길래 여기서 그냥 마지막으로 매도를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위치는 이제 상승을 이제 이어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GSE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이제 하락을 더 많이 했다가 이제 겨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주가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통제가 안 되는 것은 그냥 포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구간, 여기 위에서보다 싼 가격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높은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조금 낮은 구간에서 사가지고 뭐 조금 물려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서 종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서 봤을 때 천연가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돼지고기, 사료 이런 종목들, 뭐 당장에는 이게 바로 내일 뭐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 추세 자체는 한번 상승하다가 꺾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뭐 천연가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또 빠졌다가, 그런 종목들처럼 빠졌다가 이제 이 곡물 사료, 그러니까 이거 곡물 가격 대 곡물 가격이
사실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계속 상승을 한다더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사면은 나중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들 가지고 눌림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오늘 코스닥 빠졌지만 그래도 아래꼬리 달면서 꽤나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눌림 매매를 할 때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좀 수익 내기가 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설픈 종목 가지고 눌림 매매하면은 물릴 수밖에 없지만 그 동안에 대장이었던 종목을 가지고 눌림 매매 처음으로 이제 이런 하락을 했을 때 그 첫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등 잘 줍니다. 일단 그런 특징이 존재를 하니까 제가 이제 이 4등분선 이용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도 올려드렸었고, 근데 만약 그거 보시고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도 이제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지금 유료 리딩 5월달부터 할 예정이고 현재 얼리버드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